바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됐던 김현철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 두 분은 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또다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에서 큰 반발이, 야당에서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청와대 입장 살펴보시죠. 청와대는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김현철, 박영선 두 분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이념과 맞는 후보자는 어떤 의혹이 나와도 절대 포기 않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야당의 매서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임명을 오늘 강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관계, 청와대와 야당 관계는 지금보다도 더 살얼음판 같은 정말로 냉랭한 싸늘한 관계로 전국 급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별히 배종찬 소장님 모시고 저희가 좀 한번 분석해볼 순서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인사이트 K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인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는 지지율 분석, 여론조사 분석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문 대통령 지지율 자료를 오늘 배종찬 소장님이 준비하셔서 들고 오셨는데 지금 잘 못하고 있다가 49%, 잘하고 있다는 41%, 잘하고 있다는 긍정 여론은 점점점 떨어져서 이 40선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41%니까 앞자리가 3으로 바뀌기 딱 그 붕괴선에 위치를 했어요. 떨어졌고요. 반면에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8%포인트 올라갔는데 배종찬 소장님,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뭐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건가요? 지지율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대통령 임기 이후에 거의 최저치로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북공입니다. 공 아닙니다. 축공 아니고. 경북 네. 공. 경북공. 공. 경제 북한 공약인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또 침체되어 있죠. 예. 자영업들의 여론이 안 좋습니다. 또 북한 이슈는 좀 정체되어 있어요.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약인데 공약이 뭐 임기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은 게 좀 더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중요한 것이 공직자 인사일 겁니다. 이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부담을 주었을 텐데 보궐선거 이제 지난주에 실시가 됐었죠.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부산에서 잘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이 PK 지역 37%. 예. 대통령 잘 못하고 있다. 부정이 51%로 절반을 넘는 이런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분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때 물론 여기 호불호는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서. 하지만 중도층 또 가정주부층 등을 볼 때는 상당히 또 예민하거든요.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반영할지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또 부담이 될 것만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예, 문 대통령의 지지율 이번에 연령별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20대의 지지율부터 한번 보시죠. 긍정은 41%, 20대는 44%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30대 48%가 잘한다. 41%가 못한다. 그 격차가 많이 좁혀졌어요. 그리고 40대는 잘한다가 51%, 못한다가 39%. 예, 배 소장님. 20대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비상이 걸린 바 있어요. 비상이 걸렸다. 20대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영향 요인이 있는데 사실 30대에 더 주목을 할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 30대는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데 예. 이 긍정이 48%, 부정이 41%, 한 오차 범위 정도 수준의 차이거든요. 딱 붙었다. 상당히 좁혀졌다. 예. 저렇게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이 30대에서 많지 않았는데 핵심 지지 기반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설명합니다만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콘크리트 기반은 40대예요. 40대다. 90년대 학번인데 이들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만 51대 39. 예. 40대들도 예민할 수 있는 것이 인사정책입니다. 예. 공직자 인사평가인데 과연 이 부분을 얼마만큼 문 대통령이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향후 중요해 보입니다. 50대도 한번 볼까요? 50대는 41% 잘한다. 그리고 못한다. 부정평가가 51%예요. 50대는. 그럼 60대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배를 더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상이 걸린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게 박정화 대변인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1%예요.
40%대가 붕괴된다면, 그러니까 30%대로 접어든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지금 사실은 우리 배 소장님 말씀 주셨지만은 경제 문제 별로 좋은 김이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북한 문제도 굉장히 답보 상태인데 40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박 대변인 청와대 계실 때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정권을 받쳐주는 힘이고 정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지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있을 때는 애초에 처음에 광화문 쇠고기 파동 때문에 굉장히 낮게 시작했는데 30-40%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말의 힘, 그 다음에 각 부처의 정책의 힘이 받쳐지는데 지금까지 쭉 왔었던 걸 보면 저는 40이라는 심리적 붕괴선이 무너지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예. 우리나라 사실은 대통령제에서는 숙명적으로 사실은 임기가 지나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전체적인 추이와 상관없이 지금 특별한 계기 없이 만약에 40이라는 선이 붕괴가 된다면 이후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박정하 대변인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어쨌든 단임제입니다. 단임제 어찌 보면 숙명이라 할 수 있어요. 임기가 지날수록 점점 떨어진 건 맞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물론 다른 조사는 아침에 보니까 47% 나온 조사도 있었는데 결정적인 논은 물론 인사 문제도 있지만 아마 저는 김의겸 대변인이 이 부동산 문제가 더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김의겸 대변인의. 그렇죠. 왜냐하면 대변인이라는 게 결국 대통령하고 거의 동일시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결국은 대통령의 모든 생각과 이게 전달되는데 26억 빌딩. 그렇죠. 거의 동일시하는 분인데 그동안 또 어찌 보면 이제 이 지금 장관 임명된 분들하고 공통적으로 거의 걸리는 게 부동산 문제예요. 예. 이제 20대, 30대, 40대 분들이 보기에는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20억, 30억씩 부동산으로 이득을 본다 이런 아니, 게 요즘은 진짜로 이 대출도 잘 안 나와요. 예, 그런 게 저는 아마 좀 감정선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대통령이 입의를 할 수 있는 분이 직접 했다는 게 어찌 보면 정책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이 부동산 문제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한 거 저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예. 이 장관들의 인사 문제는 물론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배운 거예요. 한 달 배운 거라 지금은 아마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배종찬 소장님께서 30대의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다라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김의겸 대변인, 현 대변인 분석했던 것처럼 이 부동산 문제, 아마도 이 30대들 내 집을 서울에서 한번 갖고 싶어 하는 30대들의 어떤 민감한 감정선을 건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